자, 그러면 그 445에 보시면 용도지역 지정 효과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용도지역 지정 효과가 그 용도지역 정해지면 어떤 식의 규제를 받을까, 이게 효과예요. 효과.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용도지역의 지정 효과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행위 제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3개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도 제한. 요 단어를 알아야죠. 건축 제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종류 제한이라는 거예요. 여기 동의어가 용도 제한이라는 말 써요. 건축 제한하고 용도 제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본문 읽어보면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용도, 어떤 종류 이런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종류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법률이 나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만드는 세부 규범인데 그 대통령령에 이렇게 있어요. 별표 21개라고 써요. 별표. 별도의 표가 21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기초교재는 없어요. 기본서 보셔야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별표가 왜 21개입니까? 용도지역 이름이 21개니까. 그 21가지니까 21가지 그 표에 따라서 그 표가 시키는 건물만 지셔야 돼요. 무슨 건물만 져라 그러면 무슨 건물만 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표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표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21가지 표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거기 뭐 중간에 막 준주거적 표를 내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맨 앞에 있는 일종 전용하고 맨 뒤에 있는 자연환경 쪽 표를 주로 많이 내요. 그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니까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어떤 종류 건물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 중에 맨 마지막 거면 공동주택은 일체 금지예요. 아무것도 못 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단독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거 배우실 건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이 건축 제한 같은 걸 따질 때 공동주택은 일체 금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종류 제한을 따지고 이제 그 다음에 건폐율을 보세요. 양가리 번 건폐율. 자, 건폐율은 그 건폐율의 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물이 2개가 서 있으면 그 2개 건축 면적을 합해서 비율을 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기 대지 면적이고 위에가 건축 연면적이 아니에요. 연면적은 용적률로서 이렇게 규제하는 거니까 이 건축 면적이고 건축 면적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자기 대지에서 이 빨간색 건물이 대지를 얼마큼을 덮느냐 덮을 표자니까 그래서 이게 100 정도만 덮어야 된다. 왜? 50%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3종 일반 지역 예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써 있죠. 근데 좀 희한한 거는 이게 세분이 주거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잖아요. 주거지역을 원래는 6개로 쪼개서 거기 70% 이하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55, 66, 57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전체 주거지역이 얼마 이하로 해라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용도지역 이름을 몇 개로 하셔야 돼요. 21가지로 나눠놓고 아까 제가 프린트물 드렸었죠? 프린트물에 21가지 용도지역 이름으로 나눠놓고 21가지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대로 올해 시험 문제예요. 건폐율이 높은 거부터 낮은 용도지역 이름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주거지역 이름을 봤으면 아까 우리 55, 66, 57이죠. 전화번호 외우듯이 55국에 6657. 상업지역은 9878, 중일근유 이렇게 해야죠. 중일근유 이렇게 그거 안 하고 9878 하면 안 돼요. 중일근유가 뭔지 모르고 9878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모두 70, 녹지지역은 모두 20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일준이 모두 70, 보생자 2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둘둘넷 둘둘, 둘둘넷 둘둘. 그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같은 거예요. 농림하고 그 생산관리가 같은 거고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의 규제를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둘둘넷 둘둘. 그래서 55, 6657, 9878, 777, 둘둘둘, 둘둘넷 둘둘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저랑 같이 이렇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이런 게 어려우면 이거보다 더 내용이 많은 것도 있어요. 이게 처음이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병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들.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병아리가 크면서 점점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힘든 것도 감당하듯이 우리가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어려워 보이시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하면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공부 내공이 쌓이시면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용적률도 보세요. 용적률도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0씩 올리시면 돼요. 올리는데 이게 준주거 지역에서만 200을 올리셔야 돼요.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신난다고 막 올리다가 350 그러면 안 된다고요. 300에서 500입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그래서 아까 중1, 근유 그러면 1500, 1300, 900, 1100 이렇게. 이걸 중1 유근으로 바꾸면 200씩 빼면 되죠. 그래서 가끔 어떤 책에서는 이걸 중1 유근으로 바꿔놓고 왼쪽에 건폐율도 9887 외우고 용적률도 뭐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외우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원래 순서는 이게 맞아요. 중1 근유가 맞습니다. 원래 법조문서는 중1 근유 9878 1500, 1300, 900, 1100이니까 그 순서만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셔도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공업적부터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느낌점은 이게 용적률이 제일 작으면 80%입니까? 네, 80%는 자기 땅에 0.8배, 자기 땅이 200이 있으면 거기 80%만 건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200이면 28, 26 해가지고 160밖에 못 진다, 연면적이. 근데 이게 아까처럼 막 300%, 게다가 뭐 아까 준주거지역은 500%잖아요.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은 1500, 1300%니까 막 15배, 막 13배 이렇게 막 건물 짓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막 30층짜리 건물들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상가 건물주가 굉장히 큰 우리가 이제 부자죠. 그죠? 큰 건물주가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막 비서도 데리고 다닙니다. 저도 강남에서 이렇게 학원 갈 때 할아버지인데 비서가 다녀요. 이렇게. 저 TV에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드라마에서 맨날 이렇게 비서 되는 사람 봤지 않습니까? 혹시 비서 있는 분 있으세요? 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눌러주고 이렇게 딱 차를 타고 있습니다. 진짜 가가지고. 가끔 그 저기 강남에 있는 학원 건물주신데 한 7층짜리 건물인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인데 굉장히 이렇게 단정하시게 이렇게 점잖게 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뭐 이거저거 막 주문하시더라고요. 이제 건물주시니까 엘리베이터 청소 좀 잘하라고. 거기 오시면 그 건물 앞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차 못 대게 막 해요. 저기 건물주 차 오시면 막 빼라고 그래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인사 막 90도로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그 주차를 막 이렇게 하고 차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건물주 차 이렇게 벤츠 검은색 차 오면 막 빼라고 해요. 대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누가 왔나? 나는 국회의원이 왔나 했더니 건물주가 오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여기 이분들은 참 이렇게 저기 하시구나. 우리랑 좀 다르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사시는데 뭐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연로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는 거냐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서울 쪽에서 부동산 하시면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해서 중개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울에 이제 좀 부동산이 좀 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서울에 무슨 뭐 부동산 이름도 두바이 부동산 이런 게 있어요. 두바이가 이렇게 저쪽 아랍의 그 부자 도시 아닙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무실이랑 큰 게 얻어서 여기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남에 좀 그런 것처럼 여기 광주도 큰 건물만 이렇게 적어도 몇십억대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나눠서 거기 이제 중개사가 20명이 일하시는 거예요. 20명이. 이제 입금을 하죠. 입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중개 보조원도 이렇게 중개사를 데리고 셋이 팀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건물만 싹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팀끼리 막 어떻게 되면 같은 물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저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정보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무슨 뭐 증권가의 찌라시 이런 거는 뭐 그 정도 재력이 있으면 다 누가 정보를 줄 거 아닙니까? 어디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내공으로 부동산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돈이 될 게 뭐냐라는 걸 찾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분들 중개 성사시키기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런 분들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너무 이상한 이렇게 엉터리 정보를 막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속이 보이고 이제 나중에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그런 분들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이런 거를 더 선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분들도 아시니까. 그래서 뭐 얼마의 재력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재력가입니다. 그게. 몇백억 하시겠죠. 그 건물 하나마도 굉장히 큰 재산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건물도 사서 좀 같이 올라가면 팔고 이런 걸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강남에 한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팔고 또 다른 병원용 건물을 사가지고 좀 운영하다가 넘기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아마 거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큰 욕심 안 부리겠다. 자격증 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냥 신규 아파트 들어가서 전월세나 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꿈을 키워가시라고 이렇게 점점 꿈을 키워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용도 지역에서는 순서 용도 지역을 왜 하는 거냐 종류 그 다음에 이렇게 행위지 않은 세 가지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생각나시면 좋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용도 지역 끝난 다음에 용도 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이렇게 하나씩 용도 구역 이제 하겠죠. 또 이렇게 기반설도 할 거고 이 보면 이제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한번 좀 보세요. 용도 지구죠, 지구.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까지 끝나고, 근데 거기 오른쪽에 447을 좀 보세요. 그 4번에 보면 용도 지역이 미지정, 미세분 행위 제한이란 말이 있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양가로 1번만 보세요. 자, 우리나라 토 중에서 도시관리, 농림, 자연 이렇게 큰 용도 지역.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용도 지역이 미정이라고 그래요. 도시적도 안 들어가 있고 관리적도 안 들어가 있고 농림자연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용도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럼 그때는 그런 땅은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다. 자연환경 쪽 규정을 대신 적용한다. 네, 자연환경 쪽 규정을 대신 적용하는 거죠. 네, 규제를 가장 이게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환경 쪽 규제가 제일 규제가 세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토지는 자연환경 쪽 규정을 대신 적용해서 건물을 짓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첫 문제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는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환경 쪽에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용도 지구입니다. 지구. 네. 자, 448의 용도 지구를 보시면 자, 용도 지구도 공부 순서를 지금 용도 지역처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셔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고. 용도 지구도 왜 하는 거냐? 의. 자, 의가 이게 지정 목적이죠. 네. 그 좀 용도 지구라는 게 지정 목적이 우리나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용도 지구는 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그게 포인트예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건폐율 용적률 같은 제한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한다. 자, 중요한 거는 강화만 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의 제한, 행위 제한 자체를 강화도 하고 뭐도 합니까?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용도지구는 맨 끝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똑같이 나오고, 자, 이거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용도지구는 한 필지 토지에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게 보자, 아까.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럼 3종 일반 주거면, 아까 제가 이제 뭐, 건폐율이 50%, 뭐, 용적률이 300%면 6층까지 건물 올리는 거잖아요. 3종 일반 주거인데. 그럼 3종 일반 주거로 제가 6층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상가 같은 건물이. 근데 문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제가 용도 지구를 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관지구.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덮어 씌워지는 겁니까? 그런 느낌으로. 자,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정해져 있으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경관지구 이렇게. 경관지구가 들어가면 건물을 무조건 4층 이하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규제가 강화됐죠. 좀 전에 이 경관지구가 없고 그냥 3종 일반 주거지역 상가 지을 때는 6층까지 가능하다고, 6층까지. 그 건폐율 같은 게 뭐 용적률 50%, 300% 이렇게 적용하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원래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경관지구에 막힌 거죠. 몇 층으로?
4층으로 규제가 딱 통제된다고요. 4층으로. 4층으로 규제가 통제된다고요. 그럼 이 규제가 강화된 거죠? 네, 강화 이렇게. 근데 우리 이 용도지구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땅이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이면 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돼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농사짓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 농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식량 생산을 위해서 농지를 개발하지 말고 계속 농지 형태로 보존하면서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게 농림지역이라고요. 근데 농림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취락지구라는 걸 하셨어요. 취락지구. 그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취락지구라는 게 농어가 주택들이 너무 낡았다? 너무 이게 주거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농민들이. 그분들한테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기존 주택을 다 철거하고 취락지구 쪽으로 다 옮겨주는 거라고 이렇게. 취락지구에다가 이렇게 새로 집 짓고 거기다 상가도 짓게 해주고 또 새로 도로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우리 뭐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시가스 같은 것도 건설해준다고 이렇게. 도시민들이 이렇게 도시가스 같은 것들 혜택을 좀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농림지역 땅 중에 일부가 취락지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옆에 농림지역 계속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땅은 계속 농사지되는 거고 이 취락지구 들어가면 이게 이제 주택, 주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취락지구는 농림지역에서 농사지는 땅이 개발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제가 2개만 들어본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목적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종류 중에서 그 10종류, 바로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그 용도지구의 종류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거기서 경관, 미관, 고도 이런 애들이 쭉 나옵니까? 네, 다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네, 요 2개.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 완화한다. 네, 개발진흥지구도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유통, 관광 같은 기능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땅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부동산에서 그 땅 팔라고 막 전화 온다고요. 여기 지금 땅값이 지금 한 5배가 떴으니까 빨리 파시라고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죠. 더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더 이게 5배가 뛰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 땅값이 워낙 싸니까. 그래서 관광지라는 거를 막 개발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동산에서는 이제 빨리 이걸 이제 해서 또 누가 또 이렇게 사시려는 분이 있으니까 또 그분은 또 되팔겠죠. 이렇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투기라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어떤 땅이 개발되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가격이 있겠죠. 그 사이에 가격은 계속 변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 가격에서 개발이익은 먹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개발이익 먹는 거 자체를 이제 남이 그 먹는 걸 보면 셈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투기라고 욕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어떤 땅이 개발되면 개발되기 전에는 평당 1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럼 90만원 시세 차익이 있죠? 누구든지 그건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먹자 그러면 그건 사회주의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 땅 이익을 다 가져가자 그러면 사회주의 하는 거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이익을 일반 그 경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라고요. 우리 자본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이렇게 개발 이익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남이 먹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쁜 여자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빨리 채워야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남이 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연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든 간에 어떤 그러면 그런 이익 자체가 이렇게 생기면 그걸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 그 이익을 막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거래해서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도세가 높지 않습니까? 양도세를 내면 그거는 적법한 이익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걸 못하니까 이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 소수가 이제 그렇게 개발 이익을 얻으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근데 투기라는 게 아무리 봐도 이거 위법행위가 아니걸요. 부동산 계에서 투기하고 투자하고 막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기 위법적법이라는 부분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만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만든 용어라고, 투기.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냐. 뭐 단기간에 하면 투기고, 뭐 장기간에 하면 투자. 그 장기, 단기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어디가 단기예요? 하루 만에 하면 장기예요? 이틀 만에 하면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투기나 투자는
괜히 그냥 정책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자꾸 질투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해서 뭐 연봉이 뭐 6천만 원인데 어떤 특정 자기 친구는 부동산 이거 해가지고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2억 벌었다 이래 버리니까 그 셈이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빨리 그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시장으로 뛰어들 생각을 안 하고 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그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개사 공부 하시는 거 그래도 상당히 용기를 내신 거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망설이다가 오신 거잖아, 이게. 공부 어렵다는 얘기는 자꾸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과정을 자꾸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게 그렇게 욕하면서 나중에 관심은 또 있어요. 무슨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면 투기하는 거 우리 투기를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쪽에 이렇게 상황이 되면 돈이 바로 보이는데 그 누가 맞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해 사람이. 솔직하고 부동산 관심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투자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10개 투자하면 한 서너 개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묶이는 거예요. 그죠? 홍은동 9-4%로 묶이듯이 그 묶이는 거라고 이렇게. 묶이면 그거는 계속 제가 떠안고 가야 된다고요. 계속 뭐 이자도 내고 이런 거지. 그게 항상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거를 자꾸 뭐 투기한다고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무슨 뭐 토지 정책, 토지 정의 실천이라 이게 생기는 거라고요. 토지 정의 이런 거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고 이런 거지 경제 상황에서는 정의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그것만 따져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주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심을 자꾸 갖고 이 부동산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동산 산업이 커져야지 내수가 사는 거예요. 내수. 이 부동산 시장 쪽에 많이 걸려 있는 다른 파생 산업이 많잖아요. 이불 가게 그죠? 이불도 부동산 관련 있는 거라고. 이삿짐, 음식점. 우리가 새 집이 생기면 새로 치킨집이 생깁니까? 아파트가 생기면? 이런 거라고 다. 부동산이라는 게 아파트가 생기고 나면 거기서 많은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생기시고 또 부동산 실 때 무슨 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뭐 변기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그거로 또 수요 또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일용직들 특히 일용직들이 중요한 거라고요. 정부가 그래서 부동산을 못 죽여요. 부동산 죽이면 진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일당 받아가지고 일하시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분들 그분들이 바로 그냥 일자리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 일용직 그 직장 수가 지금 10만 개가 줄었대요. 10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르죠. 우리는 일용직 안 하니까. 여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일주일씩 뭐 받든지 뭐 이렇게 몇 주씩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고 이렇게 사신다고요.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도 이제 그 통계가 이제 올라와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또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건설을 좀 하라고 이렇게 건설회사에. 그렇게 해요, 실제. 건설회사에 건설회사를 좀 하라고. 왜 그 일자리가 생기니까. 정부도 이제 그걸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여론이 너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항상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좀 잘 보고 그런 걸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거 두 가지. 자, 용도 지구는 한 필지에 중복 가능합니까? 네, 중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정했는데 여기다가 방화지구라는 걸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경관지구로 4층까지 건물 져야 되고 방화지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 자체를 불에 견딜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규제 들어가는 겁니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경관지구 아니고 방화지구 아니고 그러면 그냥 6층짜리 건물이 싹 상가 올라가는 거죠. 일반 자재로. 근데 방화지구 들어가고 경관지구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방화지구에서 시키는 이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건물 자체의 구조를 내화 이런 말 쓰고 또 건물에 이렇게 내부 재료라든가 외부 재료를 불연재료라는 걸 써야 돼요. 불연재료. 그 불연재료 쓰면 건축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의 규제가 생긴다. 자, 그런데 용도지구 중에서는 그 종류를 보시면 뭐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일단은 용도지구들 보세요. 이 종류 보시면 이게 용도지구는 21종류가 아니라 10종류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앞글자로 경미가 이렇게 써요. 경미가
자, 우리 시험처럼 국가 고시를 보고, 이렇게. 경미 고시보. 그 다음에 저녁 때 술 먹고, 소주 먹고 취한 거죠? 취해서 이렇게 취개.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방화, 방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머지는 방방특. 이렇게. 자, 경미 고시보, 취개, 방방특. 이렇게 하셔서 10가지 이름을 그냥 한번 정리만 해두세요. 뭐 보존지구가 뭐고, 뭐 이런 시설보호지구가 뭔지는 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보존지구. 자, 우리 집 옆에 문화재가 발견됐어요. 그럼 여기 바로 문화재 보존지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2층밖에 못 지어요, 건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화재 같은 거에 걸려버리면 이거는 절대적 가치예요. 이게 개발사업 자체를 완전 통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지구 들어가면 지하 못 파요. 지하를 파면 이 문화재 같은데 옆에 무슨 뭐 왕릉이 발견됐대요. 왕릉인지 나중에 무슨 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생기면 이런 보존지구 중에서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죠. 문화재라든가 뭐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군부대 근처 이런 데서는 이런 보존지구를 통해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미, 고시보, 취개, 방방특. 그 마지막에 여기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합니까? 네. 청소년 유해업소 못 들어온다. 이렇게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자, 용도 지역은 21종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용도 지구는 10종류가 있다. 10종류가 용도 지역이라는 명칭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지구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네, 들어가면 용도 지역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고 완화되는 것도 있죠. 예, 완화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 예, 강화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 좀 볼까요? 자, 용도 지구는 나머지 뭐 세부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옆에 행위 제한 있습니까? 네. 예, 용도 지구 행위 제한은 어디다 이렇게 쓰세요. 1개. 아까 우리 용도 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이 3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다 봐야 돼요. 용도 지역에서는. 근데 지구에서는 이게 용도 지구 쪽에서 행위 제한 들어가시면 건축 제한밖에 없는 거예요. 규제가. 어떤 종류의 건물만 져라. 이렇게 딱 규제만 있어요.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제는 지구에서는 거의 안 다룹니다. 법조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지 마시고 자, 아까 우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용도 지역이 들어가면 행위 제한 몇 개를 분석하셔야 돼요. 3개.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예. 근데 용도 지구가 들어가면 건축물 제한, 이 건축물의 종류 제한만 규제하고 나머지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구 가지고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지구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 변화시키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봐야겠죠. 건축 제한이 이제 결론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 제한은 조례로 건축 제한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좀 희한한 말이에요. 근데 조례가 아닌 게 있다. 조례가 아닌 형태로 예외적으로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 한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 되죠? 제가 옛날에 조례가 뭐라 했어요?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만 적용하기 위한 자치규범.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법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통령령이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3가지 규범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 령. 우리나라 전국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공법 공부할 때는 이게 중개사법도 똑같잖아요. 국토위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 뭐가 나옵니까?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모두 이렇게 합쳐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규범 자체가. 근데 이 국토부령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아니면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자치규범. 자, 자치규범은 이 적용지역이 전국이에요? 특정 지방이에요? 특정 지방, 특정 지방자치단체 거기만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용도 지구에서 이런 건축 제한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법률에 써놨어요? 대통령에 써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써놨다는 거예요. 조례. 서울시 조례라든가 광주시 조례에서 각자 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 제한을. 그런데
조례가 아닌 형태로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도지구. 고도지구라든가 무슨 공항설보호지구. 아까 우리 시설보호지구 중에서 이 공항 같은 거, 이 공항 주변에 공항시설보호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자, 용도지구 행위제한에서는 일단 그 행위제한에다가 건축 제한 한 개만 보시면 되는데, 건축 제한. 자, 449회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자, 구체적 행위 제한이 경관지구라는 데서는 밑에 줄에 도시계획 조례입니까? 네, 경관지구라는 데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밑에 미관지구도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어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까? 이것도 조례라고 보시면 조례.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건축 제한을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예, 근데 조례가 아닌 게 지금 하나 있어요.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 미달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조례가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만드는 도시 군 관리 계획. 그 조례가 아닌 거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시설보호지구라는 거 비읍번 좀 보세요. 그 시설보호 중에서 공항시설보호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도용되는 항공법이라는 게 있다고. 항공법. 네, 그 항공법에 따라서 이 건축 제한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항공법. 그럼 형태가 아까 우리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도시계획 조례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 광주 지역이면 광주시 조례에서, 광주시에서 알아서 만드는 조례에서 건축 제한을 어떤 종류 건물은 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광주시에 공항설보지구 들어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공법이라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있다고, 법. 네, 그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공항설보지구로 항공법이 규제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는 이 어떤 명칭이 들어왔어요? 지금 공항설보지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의 규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항설보지구의 규제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같은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을 이제 몇 층까지 져라,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공항설보지구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항공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항공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항공법 내에다가 건축 제한의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조례죠. 조례니까 광주광역시 조례를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써있는 내용들을 쭉 읽고 그거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규제를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어렵죠.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아, 이게 조례인지 조례가 아닌지.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뭐 최근에도 한번 나왔죠. 이게 23회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큰 틀을 좀 보면, 용도 지구를 공부할 때도 용도 지구를 왜 하는지 목적이 있습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는 몇 종류예요? 10종류니까 격리, 고시보, 취계, 방방특.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쪽의 행위 제한은 3개예요, 1개예요? 1개만 봐야지. 건축 제한만 보면 돼, 이렇게. 건축 제한이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대부분 다 조례인데 조례가 아닌 게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까 고도지구라든가 이런 공항설보지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3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지금 쉬운 거부터 일단 보세요. 공항설보지구를 기억하시면서 얘가 이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형태가 조례가 아니다. 뭐냐? 항공법이었다. 항공법. 항공법이라는 국회에서 만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법이 높은 거예요? 조례가 높은 거예요? 이 법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이게 다 상입니다. 이 위에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 개정할 수 있죠? 그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 투표해서 그 국회에서 일단 먼저 의결을 하고, 그래서 이 헌법 개정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대통령이 탄핵안이 만약에 부결되면요,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 작업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는 방법은 스스로 안 물러나면 저기 개정을 해가지고 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꾸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가 또 그런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사실 나와서 뉴스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맨 이상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게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부결되고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결정을 안 하면 뒤에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 기간을 꼭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법도 비슷한 법인데 어떤 뭐 180일, 30일 안에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이거 지금 우리 현재에 가서 그 180일은 아니에요. 180일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길게 끌면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래서 180일에 결정을 안 하면 뭐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를 꼭 저기 180일 절차를 처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기 헌재 쪽의 관련 법은 그게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몇 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며칠 안에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그 앞에 어떤 일 자체가 계획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건 다 우리 효력 규정이라고 효력 규정.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건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조금 비교할 수 있어요. 효력 규정 같은 거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몇 년 안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자, 지금 우리 지금은 용도 지구를 좀 했습니다. 용도 지구.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을 한번 가보죠. 450페이지. 자, 용도 구역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좀 보시죠. 자, 우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한 번씩 구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용도 구역은 미리 아까 우리 살짝 봤죠? 5종류입니까? 네. 거기다가도 우리 그 교재형이 좀 빠졌는데 용도 구역의 의라고 써요, 의. 자, 용도 구역을 왜 하는 거냐? 아까 용도 지구처럼 의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자, 용도 구역도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도시자연보호구역이라든가 입지규제 이런 것들은 용도 지역에서 지구로 안 가고 막바로 구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한 다음에 지구하고 구역 갈 수도 있는데 용도 지역에서 지구를 안 해버리고 막바로 구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보다 더 규제를 강력하게 하려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3종 일반 주거적입니까,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적이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가 아까 우리가 이게 이런 경관지구 이런 게 없으면 아까 6층까지 건물 진다고 했었죠? 건폐율 50%, 용적률 300%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경관지구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4층으로 건물이 딱 제한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6층짜리 건물이 4층으로 딱 잘리는 거예요. 두 개 층을 지금 건축주가 손해봤잖아요. 강화죠? 근데 이번에는 용도구역을 안 하고 아예 개발 제한 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개발행위 아예 금지예요, 금지. 건물 6층짜리 건물 자체를 아예 못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축 금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훨씬 더 규제가 강력한 겁니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이런 시가와 조정 구역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건물의 신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이건 뭐 6층이고 4층이고 아예 못 짓는 거예요. 왜?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용도 구역도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같이 도시 자연이나 시가나 수산자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용 입지 규제는 규제를 뭐 하는 거다. 이건 또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아까 용도지구의 취락지구보다 훨씬 더 규제를 넓은 지역으로, 넓은 지역을 대규모로 규제를 풀 때는 입지 규제를 정하는 거예요. 입지 규제. 넓은 지역. 우리가 이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대규모로 풀어주겠다. 이게 입지 규제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쓰세요. 용도구역에다가 의라고 쓰시고 목적. 자, 용도구역도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이것도 뭐 합니까? 용도구역도 강화하는 게 있고 뭐가 있을까요? 완화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화 요거. 개발 제한이나 도시 제한이나 시가나 수산 자원은 규제를 뭐 한다? 강화하는 거 4개. 그 다음에 입지 규제 퇴수구역은 규제를 뭐 합니까? 완화하는 거 이거 1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용도 구역도 목적을 살펴보니까 용도 지역하고 지구의 행위 제한을 보다 뭐 하기 위해서 강화해서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해버릴 수 있어요. 용도 지역 3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건물 6층짜리 건물 짓는 행위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시가화를 정해서 아예 규제를 건물 아예 못 짓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완화하는 것도 있습니까? 요 입지 규제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용도 구역도 중복이 될까요?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용도 구역도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제도도 또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위에 개발 제한 구역 정하고 시가 조정 구역을 또 했어요. 이렇게. 그런 지역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견적으로 용도 지역만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용도 지역만.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종류를 좀 보세요. 종류. 이 종류하고 행위 제한을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금 보세요.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해가지고 몇 개 있습니까? 4가지인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몇 가지가 됐습니다. 5종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세요.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뭐 광주시 외곽 지역에 뭐 그린벨트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산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이제 등산하는 산 거기다가 이런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 바닷가 양식장에다가 이 바닷물 오염시키는 공장을 못 짓도록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시가화 조성구역.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부터 쭉 하셔가지고 개발 제한부터 여기 시가까지는 규제를 뭐 한다? 강화하는 거다. 강화. 그리고 행위 제한 자체가 이제 어떻게 강화되고 이걸 배울 거야 앞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첫 단계에서는 그냥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좀 하나 좀 볼까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떤 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거기 보세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같은 걸 보전하기 위해서 또 그 아랫줄에 보시면 국방부 장관님이 요청을 하면 보안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하는 이유가 2번 나왔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같이 도시 외곽 쪽에서 이 도시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차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 장관님이 요청을 하면 보안상의 목적으로 군부대 근처에다가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가면 이 개발 행위는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네,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개발 제한 들어가면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거 건물에 대한 공사 일체 금지.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땅 파는 것도 다 금지예요. 뭐 토석 채취, 토지 영질 종 다 금지로 보셔야 돼요. 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다 금지입니다. 이게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근데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은 따로 그런 세부 행위 제한 자체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거기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행위 제한 보세요.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은 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시고 행위 제한을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국토계획법 내에 행위 제한 자체가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종류 제한 같은 건축 제한이 국토계획법 내에 없으니까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따로 다른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률. 그 다른 법률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자, 이렇게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럼 따로 정하는 법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개특법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이 개특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종류 건물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농업용 창고 이런 거, 그다음에 건폐율은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 어떻게 돼요? 금지. 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금지. 기존 건물을 고치는 개축도 금지예요. 땅에 대한 공사도 원칙은 금지예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어떤 행위는 된다 이렇게 써 있다고 법에서. 근데 그거 자체가 개특법에 써 있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써 있어요. 따로 법률에 써 있어요. 근데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이게 시험범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옛날에 저 시험 볼 때는 시험범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 9회 때 시험 볼 때는 이 개특법이라는 게 시험범위로 들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대로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뭐 건폐율이 뭐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범위를 벗어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개발제한구역 쪽의 행위제한 자체를 실무적으로는 좀 알아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땅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에는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누가 지정을 하고 행위제한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서
용도구역의 기본 개념만 좀 잡아놓으시고 지금 그냥 이름 정도만 보셔도 돼요. 개발제한이라든가 도시자연, 수산자원, 시가와 입지규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거기 뭐 중간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하나만 더 보세요. 도시자연. 자,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합니까? 예, 좀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좀 덜 중요한 거예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 장관님이 안 하시고 시도나 대도시가 하는데 이제 목적이 뭔가 보세요. 목적.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자, 우리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산. 자, 우리 등산하는 산이 있습니까? 예,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등산 같은 거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등산 같은 거 이렇게 자연하고 잘하는. 근데 거기다가 막 음식점을 차리고 막걸리 집을 차리고 이렇게 우리 등산하러 가면 꼭 술 드시고 오시죠? 예, 술을 먹어야지 힘이 난다고 해서 그게 사고 나잖아요. 우리 저기 등산하러 갈 때 내려올 때 음주 단속해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그것도 걸리면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처럼 큰 사고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음주 이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그 안전사고 나면 또 소방 헬기 출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금 낭비라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등산 같은 걸 하는데 안 지켜? 그럼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상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법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등산할 때 음주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건 안 지키면 뭐 과태료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형벌을 너무 강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공법은 그런 게 많아요. 이런 행정규제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도 공익에 반하는 거라고 사실은. 막 산에 가서 술 먹고 막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저기 담배를 피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전에 음주 단속해가지고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요 지금. 연하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어쨌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게 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산. 도시민들이 등산한 산에다가 음식점 같은 것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뭐 산이든 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도시 외곽 쪽에다가. 도시 지역 안에 우리 광주도 이게 무등산 같은데 이런 데다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한번 등산하다 보세요. 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뭐 어떤 행위는 금지다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도 밑에 행위제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자연 쪽도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죠. 개발제한구역처럼 똑같이 이렇게 다른 법률에 써 있으니까 거기서 뭐 건축 제한, 건물의 종류 제한 이런 거 건폐율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입지 규제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이름 정도만 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뒤에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시죠.